2019년도 예산안 심사 시즌의 분위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정부가 짠 내년 예산 471조 원을 둘러싸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여야 신경전이 아주 대단했는데요. 예결위에서 아주 기싸움이 대단했습니다. 본 회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의사진행 발언만 가지고 한 40분 넘게 충돌을 했는데 막 고성도 오가고 야유도 오가고 네. 그랬었습니다. 아니 형님 그거하고 말도 무슨 말하는 거야? 이게 국회의원의 태도야! 정의를 선포합니다. 크게 충돌했던 부분은 역시 평화와 일자리 예산이었죠. 내년도 그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예산이 1조 977억 원인데 올해보다 1,385억 원이 증액이 됐답니다. 그리고 이제 일자리 예산은 23조 5천억인데 요거를 삭감하겠다고 하는 야당과 지키려는 여당 요 기싸움이 제일 쟁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한국당에서는 일자리 예산 8조, 또 일방적 대북 퍼주기 남북 경협 예산 5천억 뭐 이렇게 해가지고 20조 원 정도 삭감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선전포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금년에 이제 뭐 470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슈퍼 예산이죠. 문재인 정부로서는 가장 당면한 문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러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남북협력기금 1조 1천억에 대해서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네. 문제는 비핵화가 필요한데 우리가 100가지 예산을 통과시키더라도 안보리, 우리 524 제재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예. 그렇지만은 비핵화 과정에 경제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예. 단 평양 문재인 대통령 방문할 때도 제가 자문단으로서 특별 수행원으로서 대통령께 그 말씀했어요. 지금 현재는 경제가 어려운데 지금 서민 살기가 어려운데 또 퍼주기 하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해제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 이걸 좀 잘 설명하시고 네. 예산을 요구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마 정부에서 답변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리라고 저는 예.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예산을 어쨌든 이렇게 잡아두면 북한에게도 비핵화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죠. 좋다. 예, 적정하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도 1조씩 했는데 사용은 안 했어요. 조금씩 네네. 썼지. 예, 10% 정도 사용 정도. 예, 그래요. 예산안에 관해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이게 사실 슈퍼 예산이 맞죠. 사상 최대고. 근데 항상 모든 예산안은 사상 최대였거든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작년에 이제 429조고 7.1% 증가인데 올해는 이제 470조 그러니까 41조가 들어가는 겁니다. 증가율이 9.7% 증가율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은 그 세수가 초과 세수가 발생했어요. 그냥 지난 3년 동안에 예. 보니까 2016년에 20.3조를 더 걷었더라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는 23.1조, 2018년에 21.7조 다 해서 약 64조 정도가 더 거친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약간 불경기잖아요. 이럴 때 사실 확장 재정을 해야 될 때 사실상 긴축 재정을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배경 때문에 이번에 슈퍼 예산이 좀 짜여진 것 같습니다. 다만 9.7% 그 예산 증가라고 하는 거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증가율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세수 증가라고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많은 지금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해만 봐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반도체 두 군데서 10조를 냈어요. 법인세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세수 증가의 중요한 이유가 경기가 좋고 기업이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나쁘게 얘기하면 기업 옥죄고 쥐어짜고 소득세 올리고 심지어 담배세 올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세수 초과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 가지 의아한 게 뭐냐면 왜 지금 국가 부채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정치권에서. 우리 국가 부채 총액이 뭐 이런저런 거 다 빼고 복잡한 통계 빼고 5천조를 넘었어요. 이건 우리 GDP의 3배를 넘는 숫자이기 때문에 5천조? 5천조. 아닌데? 아니요.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국가 부채도 갖고 1,500조를 넘은 데다가 아직 국가 채무하고 혼동해서 그런 거예요. 국가 채무가 공식적으로 거의 1,500조를 넘은 데다가 우리는 공기업 부채 500조 가까운 돈이 빠져 있어요. 이거 S&P가 얼마 전에 공기업 부채 문제를 지적하면서 30% GDP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거 위험하다고까지 얘기했다고. 근데 그러니까 저희는 걸 합해서 2,000조로 버는 게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계부채가 1,500조인데 거기에 지금 이른바 그 전세금하고
자영업자 대출이 빠져 있는데 그것도 거의 한 30%좀 늘 더 봐야 되니까 이게 2,000조예요. 기업 부채는 많이 줄었어요. 기업 유보. 그게 1,000조. 그래서 5,000조가 넘는다고. 그러면 심하게 얘기하면 이건 외국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금융위기 같은 일이 닥쳤을 때 국가 부도 사태가 올 수 있는 기준점이 300%예요. 앞으로 국가 부채를 어떻게 줄여가고 이 균형 재정을 맞춰갈 건가에 대해서 심각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여당이고 야당이고 아무도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저는 야당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봐요. 특히 바른미래당. 네. 이쪽 비판하고 저쪽 비판하고 하지 마시고 이런 국가적인 어젠다에 대해서 정면으로 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이라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뭐 예산이 좀 늘고 줄고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부채는 그 기준에 따라서 들쑥날쑥해요. 그러나 OECD 기준에 의하면 결코 우리나라 부채가 많은 건 아니에요. 관리 가능하다. 그리고 사실 가계부채 같은 것은 이염수에 왔는데 만약 부동산 경기 같은 것이 하락했을 때 일본을 따라가지 않느냐 이런 염려가 있으니까 우리가 염려를 해야 돼요. 네. 예산 편성을 하면 세금 많이 들어온 게 거의 한 20% 정도는 국채를 상환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 470조 예산에도 상당한 부분 국채 상환이 포함돼 있을 거다. 또 정부에서도 그 대안을 제시할 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혹시 하실 말씀 있어요? 그 공기업 부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갑자기 늘어난 게 언제냐면 MB 정권 때거든요. 그러니까 석유공사 부채 비율이 2007년에 100% 미만이었는데 그거 끝나고 나니까 900%가 됐어요. 9배가 된 겁니다. 부채가. 광물자원공사도 6,905%가 됐더라고요. 4대강 부채가 또 있죠. 국가 부채가 그러니까 571조였는데 MB 정부 거치면서 2013년에 1,053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아까 재정 건전성 얘기가 나왔던 게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재정을 갖다가 이런 데 안 쓰고 빚 갚는 데 다 써야 되느냐라는 거고 그땐 재밌게도 뭐냐 MB 정권이 재정 건전성 우리 끄덕없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뭡니까 그 국정방송인가 거길 통해 가지고. 또 그 얘기를 이어서 반론을 제기할 생각은 없었는데 또 MB 정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하지 아니 마세요. 팩트가 틀린 가짜 뉴스를 얘기하니까 얘기 안 할 수가 없지. 왜냐? 그렇게 하면은 진행이 안 돼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잘한 것 없어요. 그런다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옛날 정부 그러니까. 탓하면은 네. 더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해법이 안 아니, 나오잖아요. 제가 자꾸 쓰는 얘기인데 경복궁이 무너지면 대원군 묘로 찾아가서 항해할 거예요? 지금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있으니까 그걸 얘기하면 돼요. 정답 말씀해 자꾸 옛날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진 교수님 잘못하셨어요. 얘기를 하는 아니, 거죠. 한국당 지금 삭감 1순위라고 꼽은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 이거 저출산 대책 복지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아동수당에 대해서 굉장하게 반대하던 한국당이 갑자기 이렇게 180도 노선을 바꾼 것 이것을 두고 뭔가 좀 다른 속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당이 최근에 와서 제일 잘했다고. 제일 잘했다. 이러면 분명히 지지도가 올라가요. 예. 선택적 복지였거든요. 한국당은. 그런데 보편 복지로. 보편적 복지로 온 것은 잘했다. 그러니까 복지 관련 예산이 이렇게 확충했다는 거는 이제 국민들의 호응을 유도하겠다. 이런 전략이 아무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뭐였냐면 선벽적 복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별 비용이 얼마가 되냐면 1,626억이 드는 거예요. 네. 10%안 줄려니까 그 돈이 그 돈이라는 거죠. 이제까지는 사실 그거 가지고 이념적 논쟁을 하다가 실용적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참 좋은데 이걸 어떻게 되냐면 일자리 예산 빼가지고 이거 주겠다라고 하니까 네. 아랫돌 빼가지고 윗돌 보이겠다라는 거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밖에 얘기를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당이 잘해도 문제예요. 한국당이 이번에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은 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좀 실용적인 이유가 한편에는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상위 10%는 안 주고 하위 90%한테만 아동수당을 주겠다. 고르다 보니까 어떤 사례까지 나왔냐면 구례군에서 그 상위 10%에 해당한 사람 한 사람을 걸러내려고 685명 서류를 받다는 거 아니에요. 구례군에서. 네? 구례군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행정 비효율이 발생을 이게 하니까. 합리적이고. 예, 이제 차라리 안 걸르고 그냥 다 주는 게 맞겠다. 이제 그 부분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긴 하죠. 그런데 거시적으로 좀 보면 아동수당 10%, 10만 원 더 주면 과연 출산을 더 하겠냐, 네. 출산율이 올라가겠냐, 좀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박주현
의원님께서 자유한국당 칭찬을 해주셨는데 저는 아주 혹독하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보수 정당이라는 거는 원칙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저는 생각해요. 유연한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무슨 초등학생까지를 늘리고 출산 장려금으로 2천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이 발상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네가 출산 주도 성장을 내걸었으니까 그거를 백업하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이 예산 삭감하는 이유잖아요. 근데 예고열이 일종으로 한국당 쓰잖아요. 간사 장재원 의원이 이거 예. 현금성 퍼주기로 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아니 얘기하던데요. 현금성 맞는 퍼주기 얘기예요. 하면서 퍼주지 말자 그러면 그래서 어떡해요? 예. 복지는 한 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을 생각해야 돼요. 보편적 복지라고 해서 무조건 출산 2천만 원 막 예. 주자. 예. 이런 것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잘 조정될 거예요. 그런데 그거 했는데 한국당한테 잘못했다고 하면 되겠어? 아니 그냥 선택적에서 보편적으로 온 것 자체가 잘했다는 거죠. 이제 한국당의 이런 입장선회가 보기가 불편한 거는 기조가 있다든지 일관된 기조가 있다든지 아니면 철학에 기반한 그런 입장선회면은 이해가 되는데 뜬금없잖아요. 네. 지금까지 계속 반대하다가 갑자기 2천만 원씩 주고 또 토탈 케어 카드 그게 임산부 30만 명 대상으로 200만 원씩 지급하자는 예. 안을 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선회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진정성도 없는 것이고 자유한국당 입장이라면 그 인프라를 더 깔자. 양육, 보육, 교육 이 3육 인프라를 더 깔자라는 쪽으로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더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유한국당으로 빨리 옮기셔야 되겠는데 저런 인재가 아니죠. 밖에 제가- 있으니까 안 회계를 되잖아. 저는 공감합니다. 바른미래당의 시각이죠, 이거는. 그건 맞는 말인데 이제 그래도 좀 평가해줄 건 평가해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우리가 양육이다라는 걸 갖다가 그냥 각 개개인한테 맡겨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제일 큰 문제죠. 책임지겠다라는 의지의 표명 이거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중요한 사인이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자유한국당에서 우리도 하겠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환영부터 일단 하고. 자, 예산안 의결까지 한 20일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할 때마다 매번 여야가 이렇게 대치를 하느라고 시한에 쫓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정치 베테랑이신 우리 박지원 의원께서 해결책을 좀 내주신다면요. 12월 2일 날이 법정 시한인데 지킨 적 있나요? 지킨 건 몇 번 있어요. 제가 원내대표 하면서도 지켰는데 예. 그건 지키려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협상의 데드라인이에요.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12월 31일까지 통과시키면은 정부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네. 법정 기일에 얽매이는 것보다도 야당은 반드시 삭감을 해서 국민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되고 여당은 정부 원안대로 관철시켜서 복지건 일자리건 이런 걸 해나가야 돼요. 그 여야 간에 줄다리기를 하다 보면은 가장 좋은 안으로 타협되기 때문에 지금 첨예하게 싸우고 있지만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봅니다.